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내년은 반도체 해빙기로 봐도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 첫 조 단위의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2%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대한 또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 기록하게 되면서 7%대의 강세로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이제 시장은 쨍하고 해 뜰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자아내지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종목상담 119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본방사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가장 고민됐던 종목에 대해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저희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는데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신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선물 있습니다.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될 만한 뚜렷한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는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더불어서 온라인 또 무료 방송 저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전문가님이 10월의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하나하나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시작 전에, 장 개장 전에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셔서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또 이벤트와 함께 종목 고민 많은 이 밤일 텐데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고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데일리 오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좀 우리가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네. 항상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정말 오늘 시장은요. 그래도 좀 분위기 좋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한 줄 평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다행히 방송 나오면서 좋은 소식 네. 들고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Bad news is good news. 아, 그렇게 또 보신 이유가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뭐 긍정 회로를 돌린 걸까요? 네, 사실 이게 전쟁 이슈 하면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충격파가. 그쵸. 근데 연휴 쉬고 나서 사실 일본 시장과 홍콩 증시는 견조한 편이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전거래 유독 좀 강하게 빠지는 그쵸.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도 관련 움직임이 국내 시장의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흐름이 보이면은 그대로 국내 증시가 조금 여타 세계 증시들보다 좀 더 회복 탄력성이 속도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쵸. 다행히 지금 미증시 쪽에서는 이제 전거래일도 마찬가지고 전정 거래일도 마찬가지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네,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치솟다가 다시 안정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그동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연준 이제 의장들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드는 데다가 비둘기파 이제 위원들의 이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강조가 있죠. 되고 네.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 쪽에서는 이런 관련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전쟁 이슈가 긴축 장기화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11월 증시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서 네.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중동 쪽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중동 쪽에 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증시가 흔들리긴 흔들렸었는데 네. 사실 오일 쇼크 이슈로 더 흔들린 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오일 쇼크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나쁘기는 한데 이게 악재 소식이긴 한데 이 시장 여파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시장 뭐 부분들로 굿뉴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인데요. 뭐 유가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더불어서 뭐 관련한 섹터들도 잘 올라갔는데 한번 아까 이어서 계속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사실 유가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유가가 최근에 이제 90달러 이상 이제 올라갔다가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 유가 1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 진짜 자칫하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겁을 줬었거든요. 그쵸. 근데 다행히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팔레스타인 편에 있는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사우디나 이란 같은 이제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어서 미국 쪽에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수교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는데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사우디 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한다는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얼어붙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네옴시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독 그 관련 이슈에 조금 더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관련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란 쪽에서는 이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전면전과 이제 군사 보충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확장된다 했을 때에 이제 또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매크로 환경들은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보다도 더 걱정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유국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란 쪽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또 다시 유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있거든요. 또한 바로 이제 내일은 미국의 CPI 결과 발표도 나올 예정인데 지난 7, 8, 9월 달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갔었던지라 이 CPI 결과 발표도 사실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또 유가가 계속해서 관련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유가 가격도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수급적인 부분들 어제 좀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 거의 2%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코스닥은 특히 오늘 3% 가까이도 지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좀 봤을 때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잘 나와줬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좀 들어와주지 않을까 코스피 시장에 기대를 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거래일 사실 반대 매매 물량도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후장, 그러니까 장중 내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 쪽에서 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고요.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계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연달아서 순매수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기관들은 지난 이제 4거래일 동안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일 기점으로 해서 한 4거래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이제 5, 6, 9, 10, 11. 그러니까 6일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볼게요. 6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코스닥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에코프로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지난 이제 시점에서 봤을 때 관심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포스코 DX나 신성 델타테크 이런 이제 초전도체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대체로 좀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 보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로 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대형 수급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군들 움직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수급적인 측면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오늘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군도 업종 자체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 섹터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시면서 가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바야흐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다가오면서 기술적인 구간도 지금 변곡 구간에 들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세적인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관측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관에서는 에코프로라면 또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매집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중요한 현재 시점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수급의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또 상황들 정리를 해봤고요. 종목 고민도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종목은 많이 있는데 포트에 정말 손실만 계속 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상세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 세 가지는 꼭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또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면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사실은 뭐 다양한 이벤트가 있지만 온라인 무료 방송 내일 당장이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요. 온라인 무료 방송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은 10월의 변동성 장세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계속 나타나니까 그쵸. 시나리오를 몇 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수많은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는 그쵸. 지점에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장세는 반등 모멘텀을 또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있다. 그런 이제 이벤트들도 많이 있다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한 줄 평도 결국에는 시장의 악재가 계속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이제 악재를 악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않는다.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이제 뉴스들은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쁜 뉴스는 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즉 시장이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 계속해서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미국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지금 중국 중국도 봐야 CPI나 되고. PPI 이런 그쵸. 이제 경제 지표도 같이 함께 봐야 하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동 쪽 관련 안 볼 수가 정세까지도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원자재도 난리 체크를 났습니다. 그쵸?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강달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또 금값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최근에 유가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까지 혼자서 사실 체크를 하시려면은 굉장히 또 너무 어려운 많아요. 애로사항들이 네. 많거든요. 대체 뭔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2, 30분 정도 장전 시황방송, 아침을 여는 온라인 무료 시황방송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의 시황 전략들을 들으면서 시장 전략들 촘촘하게 세워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전략이라고 하고 그 전략의 세세한 사항들을 이제 전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부터 전술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수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장세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관련 이슈들을 잘 체크해 나가셔야지 계속해서 10월, 11월 장세 먹거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만큼은 꼭 참여하셔서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해서 장전에 제가 시황방송 10월 달에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세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시간 됐을 때 알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 필참하셔서 관련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시황이라고 하다 보니까요. 글로벌적인 측면들, 국내 증시에 대한 컨디션 상황들도 다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방송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종목 상담 119 하고 검색하시면 저희 포털 검색창에 또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신 뒤에 우리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사진 밑에 있는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사항들도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고색 파인더 종목 자판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자료집을 주신다는 건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볼 만한 주도 섹터는 어떤 걸 보세요? 그때는 뭐 중국 소비주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네. 얘기는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반도체입니다. 지금도 반도체다. 지금도 반도체일 네.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쪽에서 1, 2분기 동안 이제 감산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감산 효과가 이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가 사실 3분기 굉장히 회의적이었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1조 한 8천억대 정도 컨센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이제 2조 2천억 정도로 이제 맞아요. 컨센이 네. 올랐었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램 쪽 시장은 지금 올해 4분기부터 지금 회복 탄력성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지금 빠르게 메모리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점에서 오늘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혼자서 반도체 섹터군들 전략 세우시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려우실 네,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뭐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또 뭐 DDR5, 뭐 HBM 등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혼자서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시간이 또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기업이 핵심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그걸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섹터별로 수혜 종목들, 적자 기업들은 다 뺐고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기업들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부터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만 제가 섹터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바로 이 종목 자판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내년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선침해 하시면서 매매해 보실 분들 그런 분들은 톡방에 넘어오시면 종목 자판기 제가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는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판기 받아보시면서 반도체 섹터 주도주로서 그래도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데이트 계속 도와드리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바로 나가지 마시고 관련 자료들,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도 받아보시면서 계속해서 관련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앞으로의 주도 유망주로 좀 보고 계신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하나하나씩 정리가 필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바로 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 지금 열려 있는데요. 스캔해서 QR코드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들어오셔서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도 받아보시고 시장에 대한 뉴스 정보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 1004 누르고 들어오셔서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분의 사연 먼저 살펴볼게요. 7979님의 문자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수고 너무 많으세요. 한국전력 들고 있는데요. 19,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최근에 횡보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이 좀 바닥인 걸까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살짝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인데 이제는 좀 바닥 딛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 건가? 아니면 아직도 좀 바닥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점은 좀 바닥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다 벙커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 침체 시기에 그래도 주가를 어느 정도 해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쵸, 측면이 그쵸. 더 강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거면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사실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정말 불확실성에 그냥 불구덩이로 같이 함께 더 뛰어드는 들어가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으시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한국전력 같은 이제
기업들이 보통 이제 배당을 또 잘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2021년도 3월 달에 한번 배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배당을 줬다 하면은 이번 연도까지 이어서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 방어주로서 가장 큰 메리트는 또 배당도 잘 주는 그런 이제 그런 게 기업들을 중요하죠. 들어가시는 게 그쵸.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통신주를 들어가셨으면은 배당도 이제 받고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갖고 굳이 매매를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없이 가져가셔도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아마 주가도 빠지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셔서 추가 매수를 더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보류하시고요. 왜냐면 주가가 지금 하방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큰 대추세로 봤을 때. 그래서 추세가 좀 더 드러날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을 주면 다시 이제 18,500원에서 19,000원 이제 구간대까지는 다시 재차 이제 반등의 여력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우상향으로 쭉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이런 공기업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치면 어차피 본정권 구간대까지 와요. 근데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2만 원 구간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사이클이 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계속, 연말 연초까지는 좀 계속 들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 그냥 주가가 한 19,000원 이제 부근까지 올라오면 차라리 짧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신주 쪽으로 우회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그보다도 그냥 배당을 아예 그냥 아싸리 내가 노려보겠다 하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주 쪽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를 매매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쪽을 고민하셔서 갈아타기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비중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보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보류하시면서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셨어요. 추세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점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문자 사연 볼까요? 2002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재 수익 중인데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들고 있어요. 46,400원의 비중 10%. 목표가를 제가 이거 얼마 보면 좋을까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이런 시장에서 수익 본다는 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반도체 시각 공정 부품 생산하는 종목인데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거 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렇게 쏘아 올린 신호탄이 네.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데일리 방송 통해서 네. 거의 뭐 프로그램 나갈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들 나갈 때마다 효자 종목인가요? 네, 한 번씩 계속 이제 언급 드리고 또 공략주로도 드리고 역시. 몇 번이나 들었던 네. 종목이라 아마 그거 보고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그쵸,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더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중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수익 구간이 좀 더 나오면 나중에 불타기로 비중 한 15%에서 20%까지도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수익 구간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10% 내외 정도 나오시고 계실 텐데 수익 구간이 한 20%대 넘어가면 그때 이제 불타기를 조금씩 진행을 해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적어도 올 말,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라도 일단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들고 가냐면 64,000원 구간대. 요 구간대가 2021년도, 2022년도 쌍봉 맞았었던 구간인데 쓰리봉 향해서 갈 가능성 높거든요. 차트마스터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관련 이제 매물대 구간까지 공략해볼 수 있다고 제가 강의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매물대 여력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적어도 6만 원대까지는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수익 전환 계속해서 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대까지 좀 그대로 쭉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좀 수익 났으니까 뭐 이익 실현해야지 이거보다는 좀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저희 선물 드릴게요. 7979님, 2002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바로 오늘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저희가 또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섹터를 유망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 유망 주도 섹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요. 네. 이게 뭐 조 단위의 매출 영업이익을 냈던 삼성전자 네. 잘 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SK하이닉스는 많이 매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력도를 본다면 전문가님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 있다 보세요?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HBM 쪽 이제 봐야 된다. 네. SK 하이닉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송 통해서 SK 하이닉스도 몇 번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다. 오히려 제가 올 초까지는 삼성전자를 밀었어요. 7만 네. 전자 가는데 왜 이거를 못 주워 먹냐 이런 네, 느낌으로 안 보나. 우리 시청자분들 6만 원 초반대 제가 7만 원 구간대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라. 적금 붙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다. 지금 그럼 수익률 구간이 한 15% 정도 내외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2년 적금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7만 원대 일단은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더 빨리 달려가냐 그게 문제. 이 이제 그쵸. 싸움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HBM3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샘플 테스트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결국에는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네. 계속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씀을 물꼬를 트셨으니까 조금 네. 더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자별 일별 매매에서 아까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오냐 이 부분을 좀 봐드렸었는데 외국인 말고 기관 쪽 수급을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어떤가요?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심태, 하나 머티리얼즈, 파두,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이거 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다 공통점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시장에 물결이 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일단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반도체 섹터에 그 관측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 주인지를 잘 아셔야지 그 수혜 랠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타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자판기를 통해서 미리미리 좀 종목들 정리하시고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슈 정리도 장전의 시황 방송 통해서 또 한 번씩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자료만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쌤과 시장 전략들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전 8시 30분, 또 내일도 바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오전 8시 30분에 딱 그냥 20분만 집중한다. 20분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돈 벌어가는데. 20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미리미리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필참하셔서 관련 섹터에 대한 전략 잘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월 변동성 장세도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셔서 설명드릴게요. 또 온라인 무료 방송 뿐만 아니라 전략들 꼼꼼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자판기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QR코드 스캔하시고 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저희 또 열려 있으니까요. 주와 두 글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어서 유튜브 사연 만나볼게요. 닥스 쭌투님,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우리로라는 종목이고요. 2,450원의 비중은 한 30% 정도. 중장기 2년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양자암호 관련주로 이 종목이 좀 묶였던 종목인데요. 2년 정도 중장기로 본다? 이거 전문가님 좀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렵네요. 이 종목은. 그쵸. 왜냐면은 사실 이런 이제 개별 종목군들이 성장적인 부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자 암호 쪽 관련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시세가 또 어느 올라갔죠. 정도는 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말고도 사실 이게 이 종목이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그 문어발식 사업들을 많이 하고 네, 있어서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 자율주행 쪽에 이제 라이다라는 그 장치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같이 함께 또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게 얘기하면 복합 모멘텀 종목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관련 뭐 테마나 이슈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이제 기업들이 업황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를 또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비중 30%로 들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저는 2차 전지대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그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도전망한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쪽 내지는 전기차 쪽의 세부적인 그런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종목군들 이제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로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종목의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어떠냐면 2015년도에 한번 시세 나오고 어때요? 2년간 또 쉬었다가 또 시세 한번 단발적으로 나왔다가 또 쉬어갔다가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우하향 추세로 이제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2년 동안 들고 있는다고 해서 막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해서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개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단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이번이 그 단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그 국면일 가능성이 높아서 2년까지 들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이 그리고 쌍봉에 가까운 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 앞에서 이제 8월달 구간에서 매매했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그냥 2,4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비중을 최대한 축소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 전략 세워드릴 때 수익 나면 불타기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건 내가 보는 거면 비중을 5%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채우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흔들려서 만약 본전 이탈한다면은 칼컷하고서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남들 이제 매도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30% 이상 들고 가는 거는 좀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최소 못해도 5%만 남겨두시고 2,400원 이탈시 5%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다 비중을 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이 좀 매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5%로 축소를 해보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중에 대한 부분들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기적으로 보는 거는 2차 전지를 좀 더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카연님의 유튜브 사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 41,3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오늘요 너무 빠져서 걱정이에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빠진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HL 만두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사실 그 기업의 실적과는 이제 별개로 그리고 업황과는 별개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공매도 탓이라고 어쩔 수 없네요, 그 부분은. 밖에 네.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점에서는 정거래일은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밤대 매매처럼. 근데 만도가 일체 만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져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기관 수급이 좀 받쳐줘야 돼요. 결국은 수급이네요. 네,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정거래 시장 빠진 것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빠진 거잖아요. 다른 이제 그쵸. 아시아 증시도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 수급 문제가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시점이라서 매수가 대비해서 사실 지금 손실 구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아마 비중 때문에 그쵸. 그러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살 반매도만 과감하게 한번 치시고 나머지는 흐름을 좀 보다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 있죠. 실적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북미 자동차 쪽 지금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단가를 더 낮춰서 사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정도는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전량 손절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또 매도하는 구간에서 또 같이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좀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이 어차피 업황 사이클이 2, 3년에 한 번씩 돌잖아요. 지금 거의 2년 정도 넘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회복세 나온다 하면 7만 원 구간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전기차 시장 계속 상승 중이니까, 성장 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를 반기면서 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집하듯이 비중을 이제 지금 현재 비중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시야를 너무 좁게 보시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어렵지 않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전략 최대한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들이 좀 매도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좀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과 함께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시면 또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 카이언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요. 고수익 파인더 종목 자판기 받으셔서요. 한번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통해서 카이언님 들어오시면 돼요. 1004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저희 종목 상담 119 끝이 난 뒤에 이어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성명석 소장님의 스탁 인조이라는 주제의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식시장의 상식을 다 버리고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또 실전 투자 공략주 오늘 또 가져오신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 또 반도체일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기승전결. 네, 종목 네. 자판기에 이제 반도체 종목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가져가시라고 공부 미리미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내가 또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쵸. 일단 예시 내지는 네.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셔라라는 관점으로 네. 저는 오늘 후공정 관련주인 JT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 이제 후공정이 대표적으로 이제 조립과 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그쵸? 그래서 패키징 내지는 테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부품 장비도 같이 함께 만들고 있어서 지금 납품하는 이제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메모리 쪽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물량 감당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외주를 계속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주 패키징 기업들의 이제 테스트 작업을 계속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아웃소싱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JT와 같은 기업들이 그 고객사로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특히나 이 JT라는 기업이 과거에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이제 발주했었던 이력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 HBM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HBM을 최초로 만든 곳이 SK 하이닉스고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HBM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4세대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거의 최초로 HBM을 만들어서 거의 뭐 선구자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인 5세대 제품도 현재 만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물량 소화를 또 JT 쪽에서 당연히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같이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JT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세력들, 매도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대량 거래량을 토대로 이제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 저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여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J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땠습니까?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그러네요.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대입니다. 저는 500억 미만인 기업들은 관심주로 도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너무 크기 크니까. 때문에.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이제 개별주들 이제 매매하실 수 있으려면 저는 최소 못해도 그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원대 이제 전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같이 함께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JT가 시가총액이 8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기왕 이제 반도체 쪽 관련 기업들 매매하는 거면 나에게 또 빠른 수익을 안겨다 주는 이제 기업들이 당연히 좀 더 눈길이 가는 가죠. 거는 어쩔 수 네, 없는 그쵸, 부분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형 기업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그것도 이제 후공정 쪽 기업들 투자한다 한다면은 JT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오늘 구간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 움직임이 나왔었던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 몇 있었는데 오늘 JT가 장중에 19%대까지도 올랐어요. 근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앞전 구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 줄 때 나왔었던 요 악성 매물들 있죠. 악성 매물들 소화하는 움직임이 오늘 구간에서 오늘 나온 나오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추세제 전환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찐수급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 실적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년 실적은 그때부터는 실적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실적에 대한 모멘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JT 이 실적 모멘텀까지도 내년 실적 모멘텀까지도 미리 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지금 이전 정고점 구간 때 보니까 10,000원대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2021년도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매물대를 좀 잡아보면은 1,5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1차 목표 구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 구간은 1,5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월봉상 매물대 구간이기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더라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8,000원 구간대인데 사실 제가 이거 원고를 장중에 우리 또 PD님한테 넘겨드려가지고 손절가를 제가 마이너스 10% 내외로 잡아드렸었는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수정해서 7,300원 구간대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라는 종목을 또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고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는 1,500원, 손절 라인은 7,300원으로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전략 잡은 대로 여러분들 해보시고 내일도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해주셨던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참 오늘 같은 시장이 계속 연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의 수익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또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